한 수 앞선 전략으로 내일장 시장을 전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장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여러가지 지금 뭐 대내외적인 이슈들은 계속 산적해 있고요. 지난 주말간에 고용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또 테이퍼링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도 좀 있었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좀 하락을 하고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반등을 하고 이러한 좀 과정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았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장 오늘 거래소는 9포인트 정도,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거래소는 한 9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보합 부근에 이제 마감을 이제 한 하루였는데, 오늘장 시장 흐름을 한번 볼까요? 일단 선물 지수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일단 옵션 만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수의 흐름과 그리고 파생 시장의 수급도 체크를 해야 하는 또 한 주가 될 겁니다. 우선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을 보시면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아무래도 나스닥의 하락에 좀 부담을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또 하락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다 보니까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반등 시도를 좀 했고요. 그리고 장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반등폭을 좀 줄이면서 시가 수준에 좀 마감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적은 폭의 진폭 정도를 보이면서 약보합 수준의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제 지수의 흐름은 이렇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참 힘들었던 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거래소 같은 경우 보시면 상승 종목의 수가 208개 종목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락 종목이 647개, 하락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의 3배를 넘어서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는 이제 강보합에 마감을 했는데 상승 종목이 454개, 하락 종목은 883개. 하락 종목이 두 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래소는 한 3배, 코스닥은 2배 정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을 압도한 시장이었습니다. 지수의 진폭 자체는 적었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그러한 지수 자체는 그닥 좋지 못했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죠. 예. 어떤 이유가 있느냐? 여기엔 지금 한 가지 카카오뱅크라는 변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카카오뱅크가 지난 금요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장을 하고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금일 역시 이제 큰 폭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자, 금일 12.46%, 12.46%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마저도 분봉으로 보시면 마지막에 3시가 넘어서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한 거고요.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였었습니다. 장중에 27%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지난 금요일 그런 상황에서 상장을 하자마자 외국인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세를 보이면서 소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를 추종하는 이제 데이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붙은 상황이었죠. 금일 오전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이 되면서 금일 이제 개인들이 또 매수를 해주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거래량이 4,483만 주였습니다. 오늘 지난 금요일은 5,900만 주였고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5,900만 주의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소 거래대금의 3분의 1이 카카오뱅크였다고 합니다. 오늘 역시도 비슷한 수준이겠죠. 지난 금요일보다 거래가 살짝 줄긴 했으나 오늘도 대량 거래를 수반했고, 오히려 지난 금요일보다는 가격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는 만만치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불과 이제
그 1주 전, 2주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형 IPO가 지속돼서 있었죠. 뭐 예를 들자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뭐 HK 이노엠, 뭐 이런 종목들 대형 IPO가 지속돼서 있어 왔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시중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대금의 상당 부분이 IPO 시장으로 흘러간 거고,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한 게 이 IPO 환불위를 주목을 한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크래프톤 환불이 어느 정도 되면서 사실 이제 대형 IPO에 대한 환불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이 환불일이었는데 이 돈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다시 카카오뱅크로 흘러 들어가는 현상이 있었던 거죠.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거래대금의 3분의 1이 카뱅에 집중이 됐습니다. 예. 다른 종목들이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기껏 환불을 기다렸더니만 이게 환불되자마자 다시 카카오뱅크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금일까지도 이런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내일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일단 오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고점을 형성을 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물론 뭐 단기간에 이쪽에서 자금이 다른 섹터로 강하게 이동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금의 고점을 치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조금씩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수급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갈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향후 시장에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이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오늘 강했던 섹터가 있죠. 오늘 강했던 섹터. 오늘 2차전지가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극재로 있는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 이러한 종목들은 정말 초강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뭐 그 외에도 뭐 SKC, 솔루스 첨단 소재, 뭐 동아기업 첨보, 저 밑단에 있는 이제 장비 업체들, 뭐 상신 EDP라든지, 심지어는 뭐 신성 델타테크 이런 것도 23%씩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상당수의 그 2차전지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였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또 드릴게요. 우선 카뱅의 거래대금이 집중되는 현상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결론은 뭐죠? 카뱅의 이제 거래대금이 집중되는 현상은 이 거래대금이 어느 섹터, 어느 종목으로 전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2번.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해요. 사실 7월 달에도 굉장히 강했었고, 잠시 쉬는 듯 하더니 다시 지금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들은 있겠죠.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는데, 제가 지금 주목을 하는 건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무슨 소리냐면 2차전지 섹터는 전형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이유야 누구나, 시장 참여자 누구나 2차전지 섹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뭐 올해 실적 나아가서는 포워드 PR이라고 볼 수 있는 내년 실적 대비해서도 멀티플이 70배, 80배, 뭐 100배까지도 형성되어 있는 소재 업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주목을 하는 건 뭐냐, 2차전지 섹터를 그래서 못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비싸 보여서. 2차전지 섹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못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못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너무 비싸서 망설여지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주목을 하는 건 뭐냐? 잘 한번 보시면 7월달에 제일 셌던 2차전지 섹터 종목이 에코프로, BM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8월달 오늘 제일 셌던 게 뭐죠? 에코프로였습니다. 두 회사는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에코프로는 지주회사 개념이고요. 거기에 있는 에코프로 BM이라는 이제 양극재 회사가 있는 건데, 사실 에코프로 BM은 본격 상승 전에 양극재 기업 중에 가장 저평가였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그나마 만만했던 기업이 에코프로 BM이었고요. 에코프로 이게 아무래도 지주회사 개념이다 보니까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제일 저평가 종목입니다. 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나마 이 섹터 내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싼, 상대적으로 그러한 기업들이 주도를 한다라는 거고, 7월달 흐름은 에코프로 BM이 주도를 했고, 오늘의 흐름은 단연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진입을 하면서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2차전지는 소재와 장비로 크게 나뉘죠. 이런 논리라면 장비 업체를 봐야 됩니다. 장비 업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하니까. 자, 그리고 에코프로는 어떤 회사죠? 지주회사 개념이다 보니까 쌌었던 거죠. 어찌됐든 쌌던 회사가 지금 강하게 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 소재 업체도 기왕이면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거나 덥석 사는 게 아니라, 물론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무거나 사도 사실 올라가는 현상이 일부 있으나, 그래도 그 섹터 내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종목들이 지금 이 2차전지 섹터의 대장 노릇을 7월달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순차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고민을 할 부분은 2차전지 섹터의 강세, 단순 자동차로 보기는 좀 어렵고, 결국은 친환경에 대한 니즈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환경과 관련된 주식들의 상승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장중에 20%가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즉, 여기서 한 단계 더 넓혀서 생각을 한다면, 친환경, 뭐 최근에 이제 많이 회자가 됐던 건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들인데, 친환경과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도 잘 봐야 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슈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를 누르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카뱅 이슈와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지금 사진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시장을 잠깐 볼게요. 지금 오늘 흐름을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장 초반에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하락폭을 늘렸다가 반등을 하고 다시 반등폭을 줄였는데, 이제 하나 특이한 거는 이 검은 선의 흐름입니다. 이 검은 선, 즉 미결제 약정이 하루 종일 좀 감소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의 방향성에 지금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는 그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슈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본격적인 방향성을 지금 노출하는 구간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 와중에 수급을 한번 볼까요? 외국인은 선물을 3,300개 매도를 했고요.
특히나 오늘 주식을 2천억 팔았는데 기관이 7,500억 주식을 팔았어요. 개인이 아주 오랜만에 주식을 1조 정도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주식은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고 선물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있었는데 사실 수급이 좋은 수급이 아니었죠. 다만 어떤 아랫방향으로의 본격적인 수급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 미결자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즉 어떤 뭐 이슈를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 어떤 트리거를 기다리는 걸 수도 있는데 시장은 다소간의 경계감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시장이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장은 박스권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는 게 정답일 겁니다. 지수의 흐름을 놓고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7월달 흐름이 어땠죠? 지금 6월 말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한 달 동안 겪었는데 어떻죠? 저점은 7월 9일날 기록했던 이 저점,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시 주가가 좀 올라와 있죠. 사실은 이 정도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한 달 내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보면 이 정도 박스권 안에 그냥 지수는 위치해 있습니다. 추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기존 고점과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기존 고점이 3,316포인트니까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결론적으로는 7월달의 하락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박스였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번 8월 초에 반등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7월달 하락이 추세였다면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겠죠. 근데 저점을 올려잡았죠. 그리고 기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죠. 그리고 보시면 저 회색 선이 이제 기준선이라는 건데 기준선에 지금 안착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그냥 횡보세다. 심지어는 코스닥은 여전히 추세가 좋다. 제가 뭐 지난번, 지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연두색 네모박스 구간, 저게 이제 7월 말에 지나갔던 구간인데 제가 이제 저 구간에 대한 지지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030포인트 내외. 거기에서 지금 지지가 되면서 다시 1060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즉 코스닥은 심지어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아직도 박스 구간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방향성이 지금 시장에 노출이 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코스닥은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트리거나 수급이 이제 섹터, 종목별로 펼쳐질 수 있는 상황만 오면 매매하기는 한결 쉬운, 한결 편한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게 뭘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을 보여준 섹터가 IT 소부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8월 첫 거래일이었다 보니까 8월 달에 잘 봐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제가 녹화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언급을 한 섹터가 세 가지였어요. IT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자율주행. 제가 이 세 섹터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8월 주목해야 할 섹터로요. 2차전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7월달부터 계속 움직임이 있어왔던 섹터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섹터들은 논외로 하고 IT 소부장, 바이오, 자율주행 이러한 섹터들을 어떤 포인트에서 봐야 되는지를 뭐 일정이라든지 모멘텀 측면에서 그리고 각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섹터들 움직임이 어땠을까요?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 우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던 IT 소부장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헷갈리시면 뒤로 돌아가서 보셔도 됩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제가 녹화했던 영상을 보셔도 되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에코프로 BM하고 좀 많이 비교를 드렸어요. 뭐 어떤 부분이냐면 7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때 2차전지 섹터에서 이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좀 했어요. 근데 이 7월 달에 대장주 역할을 하기 전에 6월 말에 이미 기존 고점대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고 다시 슈팅이 나오는 과정이 6월 말 7월 초에 이미 진행이 됐었고, 이 부분이 확산돼서 진행이 된 게 7월 달이었다는 거죠. 근데 묘하게 주가의 구도상 지금 IT 소부장 내에서 마치 에코프로 BM의 6월 말 같은 종목들이 많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한번 쭉 읊어드리면, 원익 QNC 제가 얘기했을 거고요. 기존 고점을 돌파를 하고 살짝 기존 고점짜리까지 다시 눌려주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움직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심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얘는 이번 주 동안 주가가 위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의 자리가 어디였냐면 아마 이 자리였을 겁니다. 8월 3일, 8월 2일이죠.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도 심텍이라는 종목도 기존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안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마치 에코프로 BM의 6월 말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일주일 동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를 받으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온 상황이죠. 그쵸? 그리고 GST도 제가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자, GST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비해서 사실 뭐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상황이었고, 예,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도 다 보이네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조금씩 늘리기는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위아래 진폭이 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또 올라와 있는 이러한 자리에 있고요. 글쎄요, 뭐 DB하이텍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예, DB하이텍도 어떻죠? 8월 2일날 이날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 어땠죠?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지금 또 나오고 있죠. 뭐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거 언급 드렸던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는 제자리 걸음이네요. 지금 일주일 전에 이 자리였어요. 일주일 후에는 역시 뭐 비슷한 자리 살짝 올라 있는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종목들, 지금 종목들이 보면 제가 IT 소부장 내에서 고점권을 트라이하는 종목들만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유니테스트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차트를 볼까요? 예, 유니테스트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8월에 주목해야 될 섹터로 IT 소부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트리거라든지 내지는 어떤 계기가 발생이 됐을 때, 지금은 많이 카카오뱅크로 자금이 쏠려가 있고 2차전지로 자금이 많이 몰려가 있고 여전히 메타버스 부분적으로 강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8월 시장을 주목해야 될, 그리고 8월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는 여전히 IT 소부장으로 봐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난주에 IT 소부장에서 DDR5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뭐 심텍도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고,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있고요. 대덕전자는 오늘 슈팅이 나왔죠.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신규 상장주 중에 TLB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다 이게 지난 일주일간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이에요. 공통점은 아비코전자도 있죠. 네, 아비코전자. 그쵸?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솔. 자,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다 고점을 치고 나가고 있죠. 오늘도 좋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트리거나 계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들은 IT 소부장에서도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 계기는 DDR5의 모바일 확대와 PC 서버 적용이죠. 지금 모바일 확대는 4분기에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뭐 PC라든지 서버까지 적용이 되는 거는 뭐 길게 보면 내년 1분기까지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CPU 업체들, 칩셋 업체들이
신제품을 내놓게 되면 이제 DDR5가 본격적으로 서버에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모바일도 그 폭 자체가 확 넓어질 겁니다. 매출 볼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난주에 시장의 화두에 올라가다 보니까 소부장에서도 DDR5 종목은 지금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트리거나 계기가 발생할 때, 지난주에는 이제 DDR5가 그런 계기가 발생을 한 거죠.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IT 소부장 내에 PCB, DDR5 수혜주에서 지난주에 관찰을 이미 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녹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예. 저도 지금 방금 본 소식인데,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출소를 한다고 해요. 물론 이게 이제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기 때문에 경영에는 또 제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으나, 어찌됐든 모르겠어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일 만한 뉴스겠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는 섹터나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권, 사면 때만큼은 아니겠으나, 예. 어찌됐든 이 가석방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뭘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건 뭐냐, 트리거나 계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찔러주면 올라갈 수 있는, 시세를 발현할 수 있는 지금 섹터가 8월엔 저는 IT 소부장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이미 지난주에 PCB 업체들이 한번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권에 대한 트리거는 어떤 섹터, 소부장의 어떤 종목들을 움직이게 할까요? 이 부분은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1순위로 봐야 될 건 장비 업체예요. 1순위. 왜 장비 업체를 봐야 될까요?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전방업체 투자에 대한, 캐파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트리거를 만나서, 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라는 어떤 트리거나 계기를 만나서 큰 틀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틀이. 참고로 DDR5나 PCB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지난 에코프로비엠이 6월달에 그랬던 것처럼 고점권 근처에 있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반대로 장비 업체들은 지금 아직도 밑단에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전공정, 후공정 단데요.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해볼까요? 자, 우선 대표 주자 원익 IPS가 있겠죠. 원익 IPS. 그렇죠? 어떻죠? 지금 일주일간도 올라왔는데 주가 자체가 지금 고점권역에 있는 게 아니라 조정을 주고 바닥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테스도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죠. 일주일 동안 움직임 좋았는데 가격 조정이 이미 다 일어나 있는 상황이죠. 유진테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유진테크는 그나마 고점이랑 좀 가장 흡사한 위치에 있는데, 어찌됐든 가격 조정이 있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소부장에서 엄청 유행했던 EUV 관련 종목들도, 예를 들면 동진세미캠 어떻죠? 주가 조정이 정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정말 길게 이어졌던 종목인데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후공정단에서 본다면 테크윙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테크윙은 이제 고점권을 트라이하는 종목이죠. 오늘 신고가까지도 잠깐 형성이 됐었고요. 그렇죠?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그래서 지금 이제 장비단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권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1순위로 볼 수 있는 건 장비 업체인데, 상당수의 종목은 지금 저점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속해 있고, 물론 일부 종목들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뭐 내지는 뭐 테크윙이나 이러한 일부 종목들은 지금 고점권을 트라이하는 종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매기를 흡수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매기? 이 카카오뱅크에 집중되어 있는 이 매기를 흡수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차전지만 보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이제 확산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섹터 확산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IT 소부장은 여전히 굉장히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가 지금 좀 많다. 지금 이러한 이제 2차전지 IT 소부장은 약간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자동차 산업의 어떤 성장 섹터, IT 산업의 성장 섹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요런 것들이 통합돼서 나타나는 일정이 또 하나가 있죠. 8월 19일날 테슬라 AI 데이가 있죠. 물론 여기서 자율주행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뭐 자율주행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자, 이제 좀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지수는 아직은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고, 거래소는 박스, 코스닥은 상승 추세 유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수급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중립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다만 이 수급이 지금 한쪽에 너무 쏠려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금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였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은 거래대금의 3분의 1이 집중이 됐죠. 하지만 이제 오늘 고점권을 어느 정도 형성하는 모습을 이제 막판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이 어느 섹터로, 어느 종목으로 전이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섹터가 강했는데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한번 보시다시피 어떤 트리거가 나타났을 때 IT 소부장 내에서 PCB, DDR5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신고가를 가는 모습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권이라는 또 트리거가 또 발생을 지금 막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8월 19일은 테슬라의 AI 데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IT 소부장은 여전히 8월에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고요. 앞서 이제 DDR5의 채용 범위 확대에서는 PCB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권, 결국 여기에서 이제 투자나 M&A를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데, 투자에서는 당연히 장비 업체, M&A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소부장 업체들, 내지는 기술력은 좋은데 기술력이 워낙 특출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삼성전자의 그러한 연결고리가 많이 언급됐던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이런 종목들 내일 움직일 수가 좀 있겠죠. 어찌됐든 뭐 해당 트리거에서는 최종적인 어떤 투자의 결정까지는 또 시간이 남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라는 거고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M&A나 이러한 건들이 나왔을 때 또 수혜가 기대가 되겠죠. 비메모리도 추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최근에 강한 2차전지와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된 IT 소부장들 공통점이 될 수 있는 일정이 또 8월 19일날 이 테슬라의 AI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결국은 2차전지의 미래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거는 비메모리가 또 됐죠.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는 어떤 트리거가 발생이 됐을 때, 계기가 발생이 됐을 때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장 섹터의 역할을 8월달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언급드린 것 중에 유일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언급을 안 드린 게 딱 하나 있어요. 바이오.
제가 바이오는 지금 언급을 안 드렸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화이자랑 모더나에서 백신 가격을 올린다고 한다. 예. 유럽에 판매하는 그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 백신 가격을 올린다고 하죠. 이미 엄청난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 가격을 올린다고 할 때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서 맞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즉 이와 같은 현상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백신의 뭐 무기화, 뭐 백신, 뭐 주권,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뭐 시장 논리라는 건 이렇게 냉혹한 겁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오늘도 계속 뉴스가 나오던데 아직도 백신 수급이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은 상황인 거죠. 이러한 부분을 주식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건 뭐였냐면 신약에 대한 가치,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재조명할 가능성이 좀 있다. 게다가 가격 조정을 충실하게 거친 섹터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바이오도 종목이 워낙 많아서 제가 뭐 종목들을 쭉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지금 이번 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이번 주에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 중에 뭐 예를 들어 한번 드려볼게요.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오늘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주가가 어땠습니까? 예, 고점을 강하게 치고 나갔죠. 이 종목은 뭐 그동안 계속 좋은 흐름 아니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빠져있는 종목 중에 한번 볼까요? 퓨처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 어떤가요? 최근에 좀 올랐는데 일주일 내내 올랐죠? 근데 주가의 위치를 볼까요? 주가는 1월 초에 고점 형성하고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금 올라온 겁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특히 신약 개발 가치가 좀 있는 기업들 중에서 바닥에서 치고 나가거나 내지는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은근히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어떻죠? 7월 말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도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확장해서 볼까요? 2018년 23만원부터 빠진 주식입니다. 바닥에서 충분히 이런저런 과정들 다 거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바이오주에 대한 가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시장에서 눈에 띄게 움직인 건 바이오사이언스였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를 언급했을 때는 이 시점이었어요. 그날도 SK바이오스는 굉장히 강했는데,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그날 이후 움직임 볼까요? 예,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죠. 이런 모습이 일주일 동안 또 펼쳐진 거죠. 이 신약에 대한 가치, CMO에 대한 가치,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 말씀드린 뭐 2차 전지라든지, 제가 이제 8월에 주목해야 될 섹터로는 2차 전지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좀 빼놓고 IT 소부장, 자율주행을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IT 소부장, 자율주행 모두 다 연결고리가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는 조금 생뚱맞은 섹터이긴 합니다. 하지만 바이오도 같이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시장에 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또 그 힌트를 드리면, 제가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화이자와 모더나가 백신 가격을 올리면서 전반적인 신약같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즉 신약 파이프라인 무술 기업들 관심 가져볼 볼만하다 라는 논조인데,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백신? 지금 이제 오늘 많이 나왔던 뉴스인데, 그 스푸트니크 V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늘 좀 많이 시장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러시아 백신이죠. 이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관련된 뭐 DS, 뭐 DP 관련된 그 계약들을 맺고 기술 이전을 하면서 지금 대량 생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코로나 백신의 어떤 생산 기지로 우리나라를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뭐 9월 시생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화돼서 계속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시간에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관련주를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워낙 저 관련주들이 몇 개 있어요. 정해져 있는 종목들이. 그냥 네이버에만 치셔도 관련주들 나오는데, 금일 시간 외에서부터 이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장중에도 움직임이 나온 종목이 또 있었고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맞지 않느냐? 글로벌리하게는 많이 맞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이자, 모더나 못 맞고 뭐 다른 이제 백신을 맞고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하는데,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하위에 있는 나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화이자, 모더나 우리가 이제 선진국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후진국들이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 뭐라도 맞아야 되거든요. 뭐라도. 그런 나라들한테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는 지금 훌륭한 대안입니다. 사실. 예. 성능이나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를 감안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것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는 거는 또 엄연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주가 오늘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한 가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뭐 길게 좀 뭐 두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그거죠. 8월달 지금 한 3주 이상 남았는데 8월에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느냐. 여전히 저는 동일합니다. IT 소부장, 바이오 자율주행이고, 2차 전지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저 역시 관심이 많은데, 지금 뭐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긴 조금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기회 다음 주 정도에 제가 한번 메타버스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뭐 메타버스 섹터가 움직인 지도 한참 됐죠. 조금 더 정제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음 주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2차전지 메타버스는 전형적인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섹터입니다. 그리고 8월에 우리가 새로 주목해야 될 섹터는 여전히 IT 소부장, 바이오, 자율주행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일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IT 소부장은 이제 시장에서 트리거나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실제 반영해주는 모습을 지난주에 PCB 업체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자, 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트리거를 이 장비 업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비메모리 업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요게 이제 또 우리가 내일부터 봐야 될 관심 사안이 될 것 같고요. 어떤 매매의 팁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탐내었던 M&A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이런 업체들은 또 주가가 강하게 펌핑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T 소부장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 우수기업들 관심 가져볼 만한 시기다. 왜? 전반적인 신약 가치들 시장에서 재조명해 줄 가능성이 높다. 뭐 CMO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까지 일단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어찌됐든 시장 전체적으로는 카뱅에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이슈가 커요. 그래서 이 거래대금이 분산이 됐을 때 어느 섹터가 이 거래대금을 흡수해 나갈지, 이거를 관찰하는 것도 이번 주 시장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시장은 7월보다는 한결 거래를 붙이기 용이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락 종목이 거래소는 3배, 코스닥은 2배 상승 종목을 압도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보다는 한결 매매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8월달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 수익을 내셔서 이 무더운 여름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이제 올 하반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전환점으로 이번 8월달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시장도 화이팅 하셔서 다들 수익 많이 내시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